안녕하십니까, 올강소입니다. 휴림로봇 주주님들, 휴림로봇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추가적인 투자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의 일환으로서 이번에 유상증자와 관련된 증자를 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오늘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금일 영상 단 1초도 방심하지 마시고 영상은 스킵 없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시가총액이 1조 4천억이나 되는 기업이 고작 10억 원의 유상증자를 한다고? 휴림로봇 주주들 황당하다. 자, 유증으로 타법인 증권을 취득을 하고 현금이 충분히 있는데 왜 증자해 유동성 우려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런 1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을 가진 휴림로봇이 고작 10억 원의 증자를 한다? 애들 장난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든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테스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지금 JN 리더스를 통해서 100% 지분으로 휴림홀딩스가 0.87%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휴림로봇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죠. 사실상 휴림로봇을 통해서 휴림 에이텍 36.57% 지분을 가지면서 자회사로 두고 있고요. 휴림 AMC, 그리고 휴림 인프라투자조합, 휴림 KSD, EQ셀. 자, 이렇게 휴림로봇이 사실상 지주회사의 역할을 하면서 시가총액 1조 7천억 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휴림로봇의 재무 상태가 어떻길래 10억 원의 유상증자를 하느냐? 우리 주주님들이 아셔야 될 것은요, 휴림로봇이 어찌됐건 자본이 2273억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698억 원이죠. 한마디로 자산이 3천억 원대에 있기 때문에 부채 700억 원 빼봐야 2,300억 원대의 순자본이 있는 기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계에 대해서는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적정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측에서도 분명히 밝혔어요. 오늘 유동성 압박은 전혀 없는 상태다. 그런데요,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회사 측에서 향후 추진될 투자 계획에 따른 자금 조달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향후에 추진될 투자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휴림로봇이 M&A와 관련된 무슨 내부적인 진행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죠. 휴림로봇 정말 끊임없는 이슈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휴림로봇의 전자공시 시스템을 보시면은요,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 제공 계약 공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인 즉슨은요,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담보 제공 계약 해제, 휴앤미와 딥넷코리아 전부 상환을 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환하고 나니 휴림홀딩스의 지분이 0.87%밖에 남지 않은 것이죠. 무슨 말이냐? 최대 주주였던 휴림홀딩스가 주식 담보 제공 계약과 관련하여 2026년 4월 2일 전액 상환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휴림홀딩스가 주식 담보 계약에 따른 담보권 실행에 의한 반대 매매로 소유 주식 수가 0.87%로 감소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와 관련돼서 휴림로봇 지분율 0.8%, 휴림로봇의 대주주가 실종이 됐다. 우리 시청자님들, 휴림로봇 너무 복잡해서 해석이 안 되시죠? 자, 먼저 휴림홀딩스 반대 매매로 휴림로봇 지분율 0.8%, 도대체 휴림로봇 대주주는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자, 이 부분 기사 내용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휴림홀딩스 반대 매매로 지분 붕괴됐죠. 이렇게 되면 자회사인 휴림 에이텍의 지배 구조도 흔들거리는 거 아닌가? 시장에선 계획된 반대 매매인가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다. 이건 또 무슨 소릴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찌됐건 적대적 M&A에 노출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업계에서는 휴림홀딩스가 주가 하락기에 지분을 지키기보다 반대 매매를 통해 대출금 상환 처리를 하고 남은 현금을 확보하는 쪽을 택했을 가능성이 힘을 주고 있죠.
휴림 로봇의 지배구조 붕괴는 손자 회사격인 휴림 에이텍까지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데, 왜냐? 휴림 로봇이 휴림 에이텍 지분 30.1%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휴림 로봇은 100억 원 초반대 수준의 자금만 투입하면 최대 주주 지위를 탈취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외부 투자자나 사모펀드, PEF 혹은 로봇 사업 진출을 노리는 전략적 투자자 SI에게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인 것이죠. 만약에요, 향후 임시 주주총회 소집이나 지분 매집을 둘러싼 치열한 경영권 분쟁 가능성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사 내용에서는 어느 정도 현재 상황을 추론한 것이지만요,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CB라는 전환사채 발행, 그리고 경영권에서는 고가의 지분을 팔아서 현금을 860억을 확보하고 전환사채 발행 후 리픽싱이라는 주가 하락 시에 전환사채 일정 금액에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그것을 노리고 있을 수 있다. 혹은 SK텔레콤, 한화시스템, LG전자, 현대차에서 아주 저가의 제3자 배정으로 휴림 로봇을 자회사 이엔셀과 휴림 에이텍, 그리고 휴림 에이텍이 지배하고 있는 하나시스템이 2대 주주로 있는 엣지파운드리까지 몽땅 먹어치울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한 것이죠. 일단 3월 말 주총이 끝났기 때문에 현 경영진 이사회를 장악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분에 대해서는 장악을 못했죠. 어찌됐건 860억에서 1000억 원 정도의 현금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을 타임라인으로 보시면은 2025년 말부터 장외 매도를 예고를 했고, 이때부터 현금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그리고 블록딜 진행을 했고요. 휴앤미와 담보계약, 딥넷코리아와 추가 담보계약, 다 브릿지론을 이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파라텍에게 CB를 양도를 하면서 20% 지분을 매각을 했죠. 비핵심 계열 자산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휴림 에이텍이 지배하고 있는 엣지파운드리에 추가적으로 5%를 CB로 취득을 했어요. 2026년 3월 27일 날 주총을 통해서 담보를 일부 상환하면서 이사회에 재편하고 경영권을 장악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3월 31일 날 반대 매매가 발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까봤더니 지분이 5.2%에서 0.87%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M&A 전문가인 신두열 사회이사를 선임을 했죠. 한마디로 M&A 딜에 특화되어 있는 선수가 이사회에 진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월 2일 560억에 대한 담보 전면 해제 엑싯 준비가 끝났다라고 했죠. 이렇게 되면 현금 확보는 장외 매도 155억, 블록딜 200억, 휴앤미 담보 500억, 딥넷코리아 80억, 파라텍 CB 150억, 총 1085억의 현금이 확보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휴앤미와 딥넷코리아의 역할은 종료가 됐습니다. 브릿지론 제공자로서 반대 매매로 원금을 회수하고 18% 이자 수익까지 챙긴 후 그냥 엑시트한 거예요. 그리고 휴림홀딩스는 반대 매매를 통해서 빚을 갚고 청산 대금과 자녀 채무까지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은 것이죠. 이렇게 두고 보니 이제 지분은요, 최대 주주가 0.87%인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3월 31일 반대 매매로 쏟아진 518만 주 누가 받아갔는지, 새로운 실질 지배주주를 결정할 수 있는 이 물량 아직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왜냐? 5% 이상 대량 보유 보고서 전자공시에 올라와야지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확인했을 때 모든 퍼즐이 맞춰질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경영진의 이익과
그리고 계획, 다시 한번 지배주주로서 장악을 하느냐, 혹은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얹어서 누군가에게 넘기느냐. 자, 이 두 가지 모두 이제는 CB라는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왜냐? 7월부터 동전주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무슨 일이든지 벌어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됐는데요. 자, SK로봇에 대한 루머부터 시작해서 엣지파운드리의 2대 주주가 된 한화시스템의 휴림 에이텍에 대한 지배할 수 있는 그 권리, 현대차와 LG까지 단숨에 로봇 역량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너무나 헐값이 되어버린 지금 상황. 그렇다면 회사에서는 대주주를 결정할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이 CB 전략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 지금부터 영상 집중, 초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갈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분명히 좋은 흐름이죠. 그러나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주가 속도만 놓고 보면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히든 기업 하나를 따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아직 시장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더 중요한 건 이미 일부 자금은 조용히 들어가고 있는 흔적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종목의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는 거래량 없이 조용하게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뉴스 하나 붙으면서 왜 오르는지 설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이미 주가가 한 단계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지금이 바로 이 히든 기업의 딱 그런 작전 구간이에요. 앞으로의 속도는 이 히든 기업이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돈 되는 수혜주고, 그리고 이런 종목의 이름이 시장에 알려지는 순간 정말 끝나는 거죠. 그 전에 여러분들이 포지션 잡아야지 진짜 큰 수익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이 종목은 뉴스 보도 전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딱 잡을 수 있는 시기예요. 어딘지 궁금하시죠? 하지만 제가 영상에서 이 히든 종목을 언급할 수 없는 것이, 제가 종목을 언급하는 순간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진입 구간마저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히든 이거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비용 하나 받지 않고 전부 무료로 진입 시기, 매수가, 목표가 전부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불안해하시는 포인트가 바로 이거죠. 문자 했는데 갑자기 가입 같은 거 하라는 거 아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조회수가 많아야 이득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입 없고요. 비용 들어가실 거 절대 없습니다. 제가 분석한 자료로 수익 나올 종목만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이유가 뭘까요? 그냥 단발성 재미로 끝나는 종목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만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종목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수혜를 받고 있는 히든 종목입니다. 제가 무료로 드린다고 해서 수익이 적으니까 알려준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딱 한 주만 매수해서 정찰병 삼아 시장 분위기를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한 번만 여러분들이 경험해도 왜 제가 이런 종목을 무료로 공개하는지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하게 될 거예요. 받아보고 괜찮다 싶으면 앞으로도 제 영상 꾸준하게 보면 되는 것이고, 받아봤는데 아니라고 판단되시면은 앞으로 제 영상 무시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습니다.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지금 이 타이밍 놓치시면은요, 나중에 분명히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실 겁니다. 아, 그때 그냥 문자라도 한번 보내볼 걸. 이 한마디가 계속 마음에 남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되면 이미 세력은 다 들어오고 차트는 올라간 다음입니다. 근데 지금 문자 보내시는 분들 세력보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력 타고 올라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세력보다 여러분들이 먼저 차트를 선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건 진짜 수익 나는 종목들 뿐이라는 거죠. 가입도, 비용 요구도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수익 나오시면 그때부터 제 채널 꾸준하게 봐주시면 충분합니다. 저였다면 속눈샘 치고 무료로 히든 종목이라도 받아보신 다음에 어떤 종목인지 확인이라도 한번 해봤을 겁니다. 딱
딱 한 주만, 딱 한 번만 확인이라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 번의 경험이 계좌를 바꿀 수 있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 한번 드릴게요.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히든 종목 하나만으로 정말 보수적으로 봐도 한 달 안에 큰 폭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본다는 마음으로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히든 문자 한 통만 보내보세요. 그 단 한 통의 문자, 어쩌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수익의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예요. 놓치시면 후회, 잡으면 수익,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현재 휴림 로봇 경영진들이 펼쳐나갈 CB 전략 완벽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B는요, 대주주를 경영진이 자기들 입맛대로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를 내부에 쓸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 쓸 것인지 그것이 중요하죠. 내부에 쓰더라도 제3자 배정으로 가도 되고요. 외부에 쓰더라도 제3자 배정으로 가도 됩니다. 내부로 갔을 때는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다음 주총 혹은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대기업을 통한 혹은 또 다른 로봇 사업에 관심 있는 곳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서 매각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완전한 엑시트로 되는 것이죠. 자, 전환가액, 전환사채를 발행했을 때 도대체 그러면 전환할 수 있는 가격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이 알아야 되는데요. 제3자 배정 CB에 대한 최저 전환가액은요, 자본시장법 기준으로는 발행 결의일 전일 기준 아래 세 가지 중 최저값의 90%, 1개월 가중평균 주가, 일주일 가중평균 주가, 최근일 종가입니다. 예를 들어 9,500원이 기준이 된다면 최근일 종가 9,500원이 최저이기 때문에 법적 최저 전환가액은 8,550원이 되죠. 즉 발행 시점에서 시장가 대비 최대 10%만 할인을 못 받아요. 완벽하게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리픽싱이 핵심 무기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CB를 발행을 하고 매입한 사람 입장에서 주가가 이후에 하락을 한다면 전환가액을 자동으로 하향을 해야 하지만 자신이 사채를 투자한 그 부분에 대한 이익치를 보존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리픽싱을 통해서 진행을 하죠. 최초 전환가액의 70%니까 30%까지 주가 하방에 대한 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행 전환가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8,550원이었다면 70%인 5,985원까지도 주식을 교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만약에 같은 500억 CB 발행이 됐을 때 전환가액에 대해서 8,550원일 때는 4.89%밖에 안 되겠지만 5,985원이 되면 6.99%로 주가가 하락할수록 43%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CB는 얼마까지 발행을 할 수 있을까요? 자본시장법 및 상법에 따른 CB 발행 한도가 있어요. 법적 최대 한도는 휴림 로봇이 자기 자본 2024년 말 2,319억 원, 2025년 2,00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정관의 한도가 200% 적용이 된다면 최대 4,600억까지 가능하죠. 이사회 단독 결의로 가능한 범위는요, 자기 자본 내 100%, 2,000억 정도 가능해야죠. 그러나 주주들이 반발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장 규모는 자기 자본의 20, 30%, 한마디로 500억에서 700억 정도가 됩니다. 이사회 단독으로 주주 반발이 최소화되면서 지금 현재 휴림홀딩스의 지분 매각을 통한 860억의 실탄으로 다시 한번 지분을 가지고 올 수 있죠. 그런데요, 여기에 또 배제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대기업이 인수할 수 있는 겁니다. 대기업 명분으로 전략적 투자자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전략적 투자자지만 임시 주총을 통해서 경영권을 탈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우리가 비싼 주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자본 투자를 위해 현금화가 필요해서 일단은 주식을 팔았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주총을 통해서 이사회에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싸게 지분을 재매입하려고 하는 목표가 있을 수 있죠. 자, 첫 번째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 기회에 휴림 로봇을 아예 다른 회사에 매각하기 위해서 SK텔레콤이나 하나시스템, LG전자 등 전략적 투자자들 SI를 통해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매각을 통해 완전한 엑시트도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세 번째도 있습니다. 경영진과 상관없이 적대적 M&A, 지금 현재 상태로 100억만 있으면 자본금이 2천억인 자회사를 두 개나 가지고 있는 이 회사를 먹어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경영권을 재장악한 이 부분, 먼저 고점에서 현금화 진행이 됐습니다. 주가 13,000원대의 블록딜 담보대출로 860억 확보했죠. 이 사이 지분은 6.56%에서 0.87%로 소멸이 됐어요. 그리고 이 사회는 장악을 했습니다. 3월 27일 주총으로 이 사진 완전 재편하면서 CB 발행 결정권을 확보하면서 신두열 딜메이커까지 진입을 시켰죠. 이 부분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가 하락을 대기하거나 대기업과 협상을 하는 것이죠. 반대 매매 물량과 시장 조성으로 주가 자연 하락을 기다리면서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싸게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 리픽싱을 최대 활용하는 전략이 첫 번째고, 대기업과는 신두열 사내이사를 중심으로 물밑 협상이 진행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가 하락이 경영진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부분, 그것은 바로 CB 발행을 통해서 일반 주주들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겠죠. 내부 시비를 통해 재매수를 노리는 경영진 입장에서는 주가가 낮을수록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7,000원에 500억 CB 발행 후 리픽싱 적용 시 최대 10.31% 지분이 확보가 가능한 것입니다. 500억 가지고 그동안 11% 지분에서부터 매각을 해서 확보한 그런 돈 절반으로 다시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핵심적인 게 있어요. 대기업에게 CB를 전해주는 게 주주도 좋고 휴림 로봇도 좋고 경영진도 좋다는 거죠. JN 리더스는 일단 휴림 홀딩스라는 중간 지주사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860억에 대한 현금화를 시켰죠. 그리고 잔여 지분이 만약에 대기업이 들어온다면 주가가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권 프리미엄과 함께 적립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휴림 로봇 입장에서는 자금이 유입이 됩니다. 대기업 자금이 들어오면서 800억에서 2천억 정도 추가적인 여력이 생기죠. 대기업이 들어오면 일단 계열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 주주에 대한 신뢰도 지금 없죠. 그런데 대기업이 CB를 가져가게 되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봇 사업과 관련해서 대기업 단숨에 진입하고 싶어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로봇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죠. 그리고 대기업에게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얹어서 팔면 JN 리더스는 완벽하게 엑시트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대기업에게 CB를 발행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에요. JN 리더스가 860억을 확보하고 주가 급등 후 잔여 지분 매도 200억, 휴림 로봇은 대기업 자금을 유입받고 신뢰받는 최대 주주 아래서 사업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되죠. 대기업은요, 직접 M&A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코스닥 상장 1호 로봇 기업 경영권을 취득을 할 수 있고요. 일반 주주는 주가 급등으로 차익을 누릴 수가 있죠. 모두가 윈윈윈이 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너무 많은 것을 월가수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그렇다면 주말에 2부 순서로 대기업별로 어떤 인수 시나리오가 가능할까? 과연 SK로봇이 될 수 있는가? 다음 영상에서 분석해 드릴 테니까요.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 지금 현재 휴림 로봇에 숨겨져 있는, 즉 반대 매매를 통해서 나왔던 5%급의 그 지분을 장내에서 매수한
그들은 누구일까요? 자, 오늘은 여러분께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구독자님들께서 장기적으로 보유할 종목을 왜 단기적으로 매수 매도 대응을 해야 하는지, 왜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하라고 하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아무런 대응 없이 그냥 비중을 유지한다면 누구나 10%의 수익을 얻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10%의 수익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란과 미국의 전쟁 전까지만 하더라도 추세적 상승세가 이어졌고 많은 투자가들이 기분 좋게 지낼 수 있었지만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상승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고점에서 매도를 하지 않았다면 2달 동안의 수익률이 0%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매도 시점을 놓치면 장기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들은 명확한 하락 신호가 있을 때 고점에서 적극적으로 매도하고 저점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100%에서 200% 이상의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2주 동안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것은 고점에서 매도를 진행하고 있으며 저점에서의 매수 타이밍도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움직임을 따라가야 하며 오늘 말씀드린 종목의 주가 흐름 다른 종목에 비해 크게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횡보 기간이 길어지고 있음을 우린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은 없고 남에게 기대는 것조차 어렵다는 점이겠죠. 저는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성공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부담 갖지 마시고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항상 맞는 것은 아니지만 저의 능력과 여러분의 노력이 만나면 원하는 목표에 쉽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도 힘든 시기를 겪었고 과거에는 정말 괴로웠던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식에 대해 진심으로 알려주는 한 사람이 나타나 제 인생이 바뀌었죠. 이제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단에 보이는 제 연락처로 오늘 말씀드린 기업명 딱 한 단어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어느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할지, 그리고 이 매도를 통해 악재가 소멸된 후 어느 저점에서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야 할지 미리 계획한 매매 플랜 내용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에도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너무 많은 메시지로 인해 몇몇 분들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만약 누락된 것 같으신 분들은 번거롭겠지만 문자 한번 다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정보를 꼭 저장해 두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오늘과 내일만의 투자가 아닌 단기 1주에서 3주 정도의 스윙 투자 전략입니다. 이미 저점에서의 매수 타이밍까지 모두 계획이 되어 있으니 여러분은 제가 드리는 브리핑을 편안하게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문자를 주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메시지가 쌓일 수 있어 다른 업무를 진행하는 도중에 누락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지금 꼭 문자 한 통 부탁드립니다. 밤낮으로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니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도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수익 기원을 위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